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네, 자 오늘 골라오신 우리 지역 뉴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5개를 선정했는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지난해 9월부터 62일 동안 열린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방문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또 코로나 이전보다도 54% 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 방문객 집계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네, 5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집계가 허술했다. 예.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또 광주시가 법인 개인 택시에 제한 없는 운행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지역 택시 업계를 돕기 위해서요. 택시 부재 부활에 나섰습니다. 택시 부재 부활. 예. 아, 예. 다음은 광주 전남 지역 전통시장에 화재 공제 가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통시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요. 또 노화가 심각함에 따라 네. 상인들의 화재 공제 가입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곳은 또 서민들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지자체의 그 지원이 예.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전남 지역에서 뱀 물림 사고가 매년 급증하면서요. 불과 2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뱀의 활동이 왕성해졌는데요. 네.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광주 지역도 뱀의 네. 물림 사고가 있어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광주 지역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조사 대상 교사 77%가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좀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53만 명 왔다는 디자인 비엔날레 정말일까? 이렇게 뽑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KBS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60일 동안 열린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 디자인 진흥원이 폐막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였어요. 방문객이 50만 명을 돌파했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54% 늘었다고 썼는데요. 하지만 실제 방문객 집계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정황들이 많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53만여 명으로 집계된 전체 방문객 가운데요. 본 전시관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 이론 방문객은 19만여 명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33만여 명은 광주 신세계 팜업 전시하고요. 또 시립미술관 등 예부 프로그램에 10여 개의 방문객입니다. 네. 또 진흥원은 30만 명이 넘는 예부 프로그램 방문객에 대해서도 전체 집계층만 있을 뿐 날짜별 또 자료 등 세부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세부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외부 전시관까지 인력을 파견해서 방문객을 셀 수 없었기 때문에요. 네. 일주일에 한 차례가량 전화 등으로만 숫자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대 디자인 비엔날레 입장객 집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외부 전시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방문객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소위 말해서 셀 수 있는 외부 인력 아니면 인력의 파견이 있어야 될 텐데 그동안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세부 자료 어떻습니까? 예, 좀 살펴보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문서 보존 의무가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문서 보존 의미가 없는 자료다. 예. 여기에 진흥원 측 반응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흥원 측에서는요.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데 지난해 광주 전역으로 행사장을 넓힌 데다가요. 또 유무료 관객이 섞여 있고 또 인력과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문제 제기했다면서요? 예,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광주 시민단체협의 사무처장은 명품 비엔날레가 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요. 만들어지는 건데 행정이 단기간 성과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는지 지적을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이렇게 명품 비엔날레를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이 어느 부분은 좀 허술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주먹구구시로 더해진 숫자를 행사 성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강주시 감사위원회도 디자인 비엔날레 입장객 집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허술하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다음은 광주일보 기사인데, 경영난 벼랑 끝 내몰린 택시업계, 광주시 택시 부재 재도입 나선다. 야, 이 택시 부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이거. 맞습니다. 전국적인 상황하고 광주하고 좀 다른가 본데요. 네. 광주일보 박진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법인 개인 택시에 제한 없는 운행으로 경영위에 빠진 지역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서요, 택시 부재 부활에 나섰습니다. 네. 또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그 택시 부재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은요, 국토부는 2022년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으로 보고요, 택시 부재를 일괄 해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주 지역도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모두 부재 제한 없이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시가 다시 택시 부재를 재도입하려고 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강주 지역 법인 택시업계에서는요, 부재 해제에 따른 택시 과잉 공급하고요, 또 경영난 심화 등 택시 기사 감소 등으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택시 부재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법인 택시업계가 위기라고 하는데, 운행 대수가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예, 실제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에요, 예. 법인 택시의 운행 대수는 24.8%가 감소했습니다. 아, 감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주시가 향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시는 또 국토교통부가 정한 부재 해제 요건 중 하나인 네. 법인 택시 기사 감소 현상이 사라졌고요, 또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졌기 때문에 택시 부재 재도입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또 국토교통부가 부재 재도입을 승인하면 부재를 시행하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요. 네. 부재를 해제하는 탄력적 택시 부재를 운영할 방침인데요. 또 광주시는 구체적인 부재 운영 계획을 택시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밤 10시부터 새벽 4시도 중요하지만, 저도 택시 이용하다 보면은 출퇴근 시간 때는 택시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도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부재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남일보 지역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거는 화재 한 번 나면은 너무 큰 사고로 가기 때문에 미연에 우리가 이거를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광남일보 송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주 전남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가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또 노화가 심각함에 따라 상인들의 화재 공제 가입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은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 가게들이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한번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국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전국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1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공제 2023년 기준에요, 가입 비율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574개 중에서요, 5만 2,916개로 29.1%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가 47%였고요. 네. 이어서 경기, 대전, 또 충북, 전북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광주 전남 상황 어떻습니까? 이 반면에 강주와 전남 전통시장의 상인은 화재 공제 가입 비율이 각각 27.5%와 29.2%로 12위와 11위에 그쳤습니다. 네. 또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보험료 중 60%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화재 또 큰 사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화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 2020년 1월부터요, 2024년 4월까지 전통시장 화재는 총 260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또 모두 17명이 다치고
6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광주 전남 어떻습니까? 예, 같은 기간 강주 지역의 전통시장 화재는 총 8건이 발생해서 1명이 부상했고요. 네. 또 2,241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전남 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6건이었는데요. 3억 8,10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 간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 대형으로 가버리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조례에 화재공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화재와 관련해서요.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서요. 2017년부터 화재 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필수 요건으로 화재 공제 가입률을 설정했습니다. 이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거기는 또 상인들도 상인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계속했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도 할 거고. 예. 근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항은 필히 저희가 체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뉴시스 기사인데 전남의 뱀물림 사고가 2년 새 2배 급증했다. 예, 2배나 급증했어요? 아유, 저도 뱀 이야기 많으면 징글징글 하는데요. 뱀 좋아하시는 별로 없을 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뉴시스 박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뱀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뱀의 활동이 왕성해졌는데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례 몇 가지 좀 알려주실래요? 예, 좀 내용을 보니까요. 14일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께 전남 순천시 주안면 한 마을에서요. 네. 밤일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뱀에 손가락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요. 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행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일 논일하다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례를 보니까 광주에서도 물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예,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난 6일 오후에 12시 15분께 광주 동구 울림동에 있는 무등산 증림사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요. 네. 70대 B씨가 오른쪽 손가락을 뱀에게 물렸는데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산이라든가 예.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예, 뱀물림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 마당에서도 물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다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물림 사고가 많아진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온이 높아지면서 예, 맞습니다. 예. 소방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뱀의 활동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에서 물리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요. 구급 출동사를 분석했는데요. 뱀물림 출동 건수는 2021년 54건에서요. 2022년에는 92건으로 70.37%가 급증했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1.74% 늘어난 112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불과 2년 새 뱀물림 사고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네. 소방당국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소방당국에서는요. 뱀에 물렸을 때 물린 장소에서 씩 떨어져서 119에 신고한 뒤에요. 또 반지나 팔찌, 시계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또 관계자는 뱀 물림 사고는 주로 밭이나 집 마당에서 발생하는데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사고가 잦은데요.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응급처치법 등을 숙지해서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막 별로 예.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런 일은 없으시죠? 예. 저도 뱀은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사실 물려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그 야생 생물협회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때 그 관계자분 하신 말씀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이 주변에 담뱃가루나 또 백반 같은 거 뿌려놓으면 뱀이 접근을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백반. 예. 네. 근데 실제로 이분이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결론은 물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추천합니다. 이거는 예 뱀에 대한 어떤 그 예방 상식은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무등일보 기사인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사 77%가 사회에서 존중 못 받는다고 느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등일보 한경국 기자의 보도인데요. 스승날에 앞두고 강주 지역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네. 교직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잠시 후에 이제 뭐 박주정 교수님하고도 이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은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강주교사 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4일간 교사 99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네.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 80명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고요. 또 조사에 대한 교사 77%가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옛날엔 선생님 하면 또 스승 이렇게 해서 존중의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인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딘가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 생활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나왔습니까? 예, 조사가 됐는데요. 네. 전체 응답교사의 35%에 해당하는 323명만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이 교직에 불만족하고 있거나 그저 그렇다고 답했고요. 네. 또 특히 수당을 포함한 보수가 적다고 답한 교사는 69%에 달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답변 내용들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조사 대상자 중 15%만이 다시 교사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15%만. 그렇습니다. 이 밖에 학생 학부모에 의해 교권 침해 경험은 각기 40%대 있고요. 또 아등학대로 고소당할까 우려하는 교사는 71%에 이르렀습니다. 71%. 예. 또 반면에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77% 713명에 달했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직업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대우라든가 시선 자체가 전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또 생활적인 면에서도 이거 뭐 수당 포함한 보수 말씀하셨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수당이나 보수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도 7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다행히 아까 지금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 긍정적인 대답이 그래서 77% 나온 것이 그래도 좋은 반응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교사 노조 반응 어떻습니까? 예, 강주 교사 노조에서는요 설문조사를 냉정하게 직시하고자 하는데요. 교육 활동을 신명나게 수행해야 하는 또 써야 할 에너지를 교육활동 보호 환경을 마련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게 본업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업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옆에 이제 소일거리들 부업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뉴스 정리하시면서 드시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 다른 뉴스는 강주 전남 지역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요. 또 노화가 심각함에 따라 상인들의 화재 공제 가입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뱀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급증하면서 불과 2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뱀의 활동이 왕성해진 건데요. 두 곳 모두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야외 활동 많이 하게 되고 요즘엔 또 뭐 캠핑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가실 때 주의사항 꼭 한번 찾아보시고 가시고 네. 또 현장에서도 조심하시라는 말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